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설물 공사, 유희시설물, 운동시설물, 그 다음에 휴게시설물, 편익시설물, 조명시설물 이런 식으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기준을 우리가 앞서 계획과 설계에서 설계 기준을 배우셨는데요. 이미 우리는 설계 기준에서 이 시설물들의 기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사에서는 이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시공할 때 어떤 걸 주의해서 시공해야 되는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유희 및 운동시설물 공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해는요, 놀이터의 중앙을 피해 가급적 부지의 외곽 쪽에, 그 다음에 설치 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설계 기준에서도 보셨을 거고요. 자, 모양은 위쪽에 그린 그림들은 평면도상의 그림이고요. 자, 얘는 단면도 혹은 측면도, 음면도, 혹은 인면도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근해의 경우 남북 방향, 자, 위쪽이 다 지금 북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설치하고, 왜냐면 근해를 타는데 동서방향으로 하면은 계속 눈이 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설치를 해서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회전놀이 시설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애들 막 타다가 뛰어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운데다 놓으면은 아무래도 애들이 주변에 다니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보호책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공원에 놀이 공간에서도 약간 안쪽으로 설치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미끄럼틀을 보시면은요. 미끄럼틀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방향. 이거를 우리가 활주판이라고 얘기합니다. 활주판을 되도록이면 북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고, 계단은 어디든 설치해도 됩니다. 여기도 설치해도 되고 북쪽으로 설치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죠. 계단으로 올라가서 얘가 요 밑으로 여기로 이렇게 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끄럼틀인데요. 미끄럼틀도 활주판으로 내려가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다칠 수 있어서 얘도 적당한 다른 시설물과 거리를 띄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활주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로 할 경우에는 우리는 아르곤 가스로 용접하는 것이 좋다. 근데 요즘에 활주판 예전같이 이렇게 뭐 용접해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FRP 플라스틱으로 많이 활주판을 많이 만들죠. 이건 예전 얘기지만 어쨌든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제가 회전 모델을 하나 그렸어요. 회전 모델은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양은 이렇게 그린다는 거 정도만 참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모래터인데요. 모래터는 우리 옛날에 두꺼비집 만들고 뭐 했던 그런 데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터는 아무래도 모래가 세균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햇빛이 많이 들어서 좌절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대여섯 시간 정도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둘레는 지표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래가 이렇게 있는데 지표면보다 이렇게 올라오게 뭔가를 해놔야 모래가 밖으로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설치하고 모래 깊이는, 이 깊이는 적어도 30에서 40cm 정도 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뭘 파는 맛이 있고 뭘 쌓는 맛이 있죠. 그래서 모래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모래막이, 지금 이거 모래막이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모래막이는 지표보다 여기 보시면 15에서 20cm 정도를 높게 해서 모래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모래막이를 설치해 주고, 그 깊이는 한 3, 40cm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외에 운동시설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테니스, 배구, 족구,
이런 걸 하실 때는요. 아무래도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평지예요. 하지만 이게 물 빠짐이 잘 되지 않으면 운동 경기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모든 운동 시설의 경우는 표면 배수를 약 4에서 10%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장축이 남북 방향이 이렇게 장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위쪽이 북쪽이라 그랬어요.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치하지 않는다. 남북 방향, 장축이 남북 방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공으로 하는 운동 경기는 다 장축이 남북 방향이라는 거. 야구장 경우는 조금 달라요. 포수가 서남 쪽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휴게 및 편의 시설인데요. 휴게 시설에는 벤치, 퍼걸러, 앉은벽 등이 있습니다. 자, 벤치는 목재 벤치의 경우 뭐 당연히 부드럽고 뭐 자연 친화적이고 전열성이 있고 뭐 열 전도율이 낮아서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좋고요. 보수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파손될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 도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플라스틱 벤치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퇴색되지 않고 윤기 있고 뭐 디자인이 뭐 어떤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추운 겨울에 제가 플라스틱은 약하다 그랬죠. 그럴 때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뜨겁습니다. 궁뎅이 튀어요. 그래서 대부분 벤치의 안진판,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목재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퍼걸러의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퍼걸러 그 그늘 실렁이라고 얘기해요. 그늘 막이 아니고 그늘 실렁입니다. 퍼걸러는 그늘 실렁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지붕 높이 총 높이가 3m를 넘지 않습니다. 넘을 경우에는 그늘이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3m를 넘지 않는다. 여기에는 2.2에서 2.7m 정도로 돼 있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는 1.8에서 2.7. 자, 여러분 제가 팔을 양옆으로 이렇게 피면은요, 약 1.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2명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둥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까 제가 파고라를 잠깐 그렸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간격이 1.8 이상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높이는 2.2에서 2.7 정도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앉은벽이라는 거는 요즘에 앉은벽을 도면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 기다리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는 벽. 자, 가벽의 역할도 하면서 벤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구조물. 개비온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나무 데크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질로 이 앉은 벽을 많이 하는데 자, 보세요. 주위 둘레를 형성하거나 혹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앉을 수도 있는 구조물을 이 앉은벽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높이는요. 벤치의 높이하고 비슷해야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34에서 46cm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녹지의 심토층 배수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앉은벽의 경우는 흙막이 구조물로 겸할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이것만 덜렁돼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 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흙을 막는 용으로 앉은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녹지보다 5cm 정도 마감하도록 설계하고 녹지의 심토층 배수, 얘가 너무 다져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배수 처리를 신경 써서 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편익시설과 관리시설이 있는데요. 편익시설은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식수대, 우리 물 마시는 데 아니라 그랬어요. 조경에서는 식수대가 물 마시는 데 아닙니다. 나무 심는 곳입니다. 그럼 물 마시는 데는 뭐냐?
음수전이에요. 음수전. 음수전은 아무래도 설계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나 너무 습하거나 이런 곳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나 이런 걸 쓸지 않도록 배수도 잘 되고 햇빛 찌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동선을 방해하는 곳은 피한다. 자, 이 모든 시설물들은요, 동선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벤치도 마찬가지, 파고라도 마찬가지. 자, 공원의 조경의 제일 짱은 누굽니까? 이용자입니다. 이용자. 그래서 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게 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들은 모두 동선에 방해를 주면 안 된다.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휴지통과 볼라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시공 방법이라기보다는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명시설물인데요. 조명시설물 그때 얘기할 때 아마 그 밝기를 룩스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걸 설치할 때는 배치 간격은 높이의 5배 이하. 자, 지면이 이렇게 있고 우리 가로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요. 자, 배치를 하는데 얘를 얼마만큼 배치를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설치 높이의 5배 이하예요. 이하. 자, 이 간격을 하는데 여기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자, 얘가 예를 들어서 3m라고 봅시다. 높이가 3m인데 이 간격은 15m가 넘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얘는 이 밝기가 이 높이에 한 3, 4배까지만 밝기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이 뭐 3배니까 9m에서 12m 정도가 간격이 적당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임의일 겁니다. 이 높이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높이가 h라 그랬을 때 이 간격은 OH 이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보행로 경계에서 50cm 정도의 거리에 자, 보행로가 있으면 여기 보행로가 있다면 이게 만약에 적어도 50cm의 거리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니는데 여기 바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간격이 한 50cm 정도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원등은요. 또 달라요. 지금 이거는 보행등입니다. 보행등에 대한 얘기예요. 정원등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요 첨경물 주변. 자, 예를 들어서 석등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석등이 있다면 석등을 보여주는 거. 아니면 어떤 조각물이 이렇게 있어요. 괴석 예를 들어서 우리 태우석 아시죠? 태우석을 이렇게 수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얘를 밝혀줄 수 있는 등을 이렇게 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점경물을 더 돋보이게 하는 정원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게 정원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의 경우는 이 등이 이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게 요 뒤에 밑에서 얘를 받쳐주거나 아니면 이 안에다 등을 넣거나 하지 대놓고 이렇게 비춰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자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높이가 2m 이하로 한다. 사람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서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정원등 말고 이제 수목등이라는 게 있어요. 수목등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를 좀 더 멋지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등을 비춰서 요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지금 요렇게 옆에 놔둬서 보여주거나 야경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가 있는 곳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저는 공원 입구라든지 아니면 벚꽃이 피는
시즌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비춰주거나 아래에서 비춰주거나 아니면 이 뒤쪽에서 비춰주거나 하는 나무를 더 멋지게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수목등이다. 이렇게 조명시설까지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